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길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막막하고 내 안의 목소리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청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문득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힘을 깨닫고 그 힘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당신은 비로소 진짜 나로서 숨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당신이 빛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강인함과 빛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쟁으로, 도전으로, 그리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허상의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입했던 나약한 이미지, 그들이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이라는 틀을 깨고 나오는 순간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 앞에 가장 당당하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깨어있는 모습으로 서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필사적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은 그들이 걸어놓은 마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양분 삼아 살아왔습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고 목소리를 죽이는 그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우리라는 관계와 정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런 자기 희생이 때로는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했기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꾹 참아왔던 당신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먹잇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런 작은 역할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순간 모든 것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당신을 올가맬 수도 없고 수치심을 이용해 당신을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힘을 잃는 순간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맨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척, 기뻐하는 척 연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보세요. 그들의 진짜 속내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칭찬인 척하면서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들, 갑자기 돌변하는 차가운 태도, 당신의 성취나 기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의 과거 나약했던 모습을 들먹이며 예전에 너는 안 그랬는데 라고 넌지시 상기시키는 행동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빛을 스스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장했다는 이유로 사과할 필요도 없으며 다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과거로 퇴행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타인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도록 길들여져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낼 때마다,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성장을 위해 겪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유독한 관계의 패턴이라는 낡고 작은 옷을 찢고 나오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적 근육통입니다. 당신은 그 감각을 믿고 그 불편함 속에 온전히 머무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강하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힘은 소리를 지르거나 싸워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조종하려 해도 진실을 비틀려 해도 나는 더 이상 내 게임에 놀아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당신의 나약함으로부터 이득을 취해왔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불편함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오직 하나,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당신의 모습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란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일어서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지 않는 순간 그들이 평생을 걸쳐 해왔던 모든 게임의 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계속해서 솟아오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이 자라나고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며 내면의 빛이 켜지는 것을 목격할 때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묵하거나 혹은 더 악랄하게도 아주 미묘하고 긴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게임이자 전략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말과 표정, 침묵, 그리고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침묵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애써 웃어넘겼던 순간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던 그들의 말투, 당신의 성공담을 꺼내자마자 화제를 돌려버리는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의 동기, 시기, 능력을 교묘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당신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모두 계산된 행동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할 만큼만, 그들의 인정과 확인에 계속 의존하게 만들 만큼만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야말로 그들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 너 좀 변한 것 같아. 꼭 좋은 쪽은 아닌 것 같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들은 귀신같이 그곳을 찾아내어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의심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들의 덫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한 걸지도 몰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조금 자제해야겠다.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언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하는 감정들을 내면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그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고 그 안에 바로 설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미소 뒤에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친절한 가면을 쓰고 속삭임으로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간파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모든 전술은 효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당신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고 마침내 진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게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혼란스러운 전략 중 하나는 바로 판 뒤집기입니다. 당신이 진실 위에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경계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그들은 이야기의 각본 전체를 뒤집어버립니다. 갑자기 이야기 속에서 단단하고 강인했던 당신은 사라지고 당신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너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마치 당신이 타락했다는 듯한 모욕적인 뉘앙스로 내뱉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느새 당신은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당연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현실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바로 그 죄책감이 그들의 덫입니다. 만약 그들이 판을 뒤집어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서사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뒤에 편안히 앉아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스스로의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특정 순간만을 떼어내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이 모든 자기 개발 서적에 빠지기 전에는 재미있고 유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농담도 받아치지 못하는 별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배신으로 재규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통제라는 기반을 흔들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려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버전으로 각색된 이야기를 퍼뜨릴 겁니다. 때로는 교묘하게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의 형태로 의심의 씨앗을 심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작해낸 외부의 시선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성장이 항상 우아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으로, 거리두기로, 익숙하지만 유독했던 것들로부터 걸어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당신이 이미 벗어난 과거의 당신을 연기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이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배역 리스트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역할을 거부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당신의 서사를 새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판을 뒤집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오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이야기든 만들어내게 하세요.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남들에게 퍼뜨리는 이야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진실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성장하는 것은 악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신이 순종적이고 관리하기 쉬웠을 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힘을 되찾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허락 없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당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위협으로, 당신의 강인함을 공격성으로, 당신의 독립을 버림받음으로 포장하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은 다른 사람의 안락한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당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혼란입니다. 감정적인 혼란, 정신적인 안개,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심. 당신이 무엇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마저 의심하기 시작하면 당신을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당신을 세상 최고인 것처럼 떠받들다가도 다음 날이면 이유 없는 침묵과 냉담함으로 당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고 대화를 복귀하며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끝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돈 속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든 각본 속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당신의 힘과 빛을 온전히 축하하는 이야기, 그들이 아무리 현실을 왜곡하려 해도 당신의 내면의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새로운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러나 그들이 억누르려 했던 그 강인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모습이 되어 가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외롭지 않음을, 당신의 성장은 축복받아야 할 아름다운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당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길, 당신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길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막막하고 내 안의 목소리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청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문득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힘을 깨닫고 그 힘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당신은 비로소 진짜 나로서 숨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당신이 빛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강인함과 빛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쟁으로, 도전으로, 그리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허상의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입했던 나약한 이미지, 그들이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이라는 틀을 깨고 나오는 순간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 앞에 가장 당당하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깨어있는 모습으로 서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필사적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은 그들이 걸어놓은 마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양분 삼아 살아왔습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고 목소리를 죽이는 그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우리라는 관계와 정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런 자기 희생이 때로는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했기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꾹 참아왔던 당신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먹잇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런 작은 역할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순간 모든 것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당신을 올가맬 수도 없고 수치심을 이용해 당신을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힘을 잃는 순간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맨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척, 기뻐하는 척 연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보세요. 그들의 진짜 속내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칭찬인 척하면서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들, 갑자기 돌변하는 차가운 태도, 당신의 성취나 기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의 과거 나약했던 모습을 들먹이며 예전에 너는 안 그랬는데 라고 넌지시 상기시키는 행동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빛을 스스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장했다는 이유로 사과할 필요도 없으며 다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과거로 퇴행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타인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도록 길들여져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낼 때마다,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성장을 위해 겪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유독한 관계의 패턴이라는 낡고 작은 옷을 찢고 나오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적 근육통입니다. 당신은 그 감각을 믿고 그 불편함 속에 온전히 머무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강하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힘은 소리를 지르거나 싸워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조종하려 해도 진실을 비틀려 해도 나는 더 이상 내 게임에 놀아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당신의 나약함으로부터 이득을 취해왔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불편함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오직 하나,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당신의 모습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란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일어서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지 않는 순간 그들이 평생을 걸쳐 해왔던 모든 게임의 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계속해서 솟아오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이 자라나고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며 내면의 빛이 켜지는 것을 목격할 때, 아,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묵하거나 혹은 더 악랄하게도 아주 미묘하고 긴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게임이자 전략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말과 표정, 침묵, 그리고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침묵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애써 웃어넘겼던 순간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던 그들의 말투, 당신의 성공담을 꺼내자마자 화제를 돌려버리는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의 동기, 시기, 능력을 교묘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당신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모두 계산된 행동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할 만큼만, 그들의 인정과 확인에 계속 의존하게 만들 만큼만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야말로 그들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 너 좀 변한 것 같아. 꼭 좋은 쪽은 아닌 것 같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들은 귀신같이 그곳을 찾아내어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의심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들의 덫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한 걸지도 몰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조금 자제해야겠다.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언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하는 감정들을 내면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그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고 그 안에 바로 설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미소 뒤에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친절한 가면을 쓰고 속삭임으로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간파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모든 전술은 효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당신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고 마침내 진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게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혼란스러운 전략 중 하나는 바로 판 뒤집기입니다. 당신이 진실 위에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경계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그들은 이야기의 각본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이야기 속에서 단단하고 강인했던 당신은 사라지고 당신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너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마치 당신이 타락했다는 듯한 모욕적인 뉘앙스로 내뱉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느새 당신은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당연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현실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바로 그 죄책감이 그들의 덫입니다. 만약 그들이 판을 뒤집어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서사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뒤에 편안히 앉아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스스로의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특정 순간만을 떼어내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이 모든 자기 개발 서적에 빠지기 전에는 재미있고 유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농담도 받아치지 못하는 별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배신으로 재규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통제라는 기반을 흔들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려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버전으로 각색된 이야기를 퍼뜨릴 겁니다. 때로는 교묘하게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의 형태로 의심의 씨앗을 심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작해낸 외부의 시선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성장이 항상 우아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으로, 거리두기로, 익숙하지만 유독했던 것들로부터 걸어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당신이 이미 벗어난 과거의 당신을 연기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이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배역 리스트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역할을 거부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당신의 서사를 새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판을 뒤집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오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이야기든 만들어내게 하세요.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남들에게 퍼뜨리는 이야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진실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성장하는 것은 악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신이 순종적이고 관리하기 쉬웠을 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힘을 되찾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허락 없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당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위협으로, 당신의 강인함을 공격성으로, 당신의 독립을 버림받음으로 포장하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은 다른 사람의 안락한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당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혼란입니다. 감정적인 혼란, 정신적인 안개,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심. 당신이 무엇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마저 의심하기 시작하면 당신을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당신을 세상 최고인 것처럼 떠받들다가도 다음 날이면 이유 없는 침묵과 냉담함으로 당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고 대화를 복귀하며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끝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돈 속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든 각본 속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당신의 힘과 빛을 온전히 축하하는 이야기, 그들이 아무리 현실을 왜곡하려 해도 당신의 내면의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새로운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러나 그들이 억누르려 했던 그 강인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모습이 되어 가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외롭지 않음을, 당신의 성장은 축복받아야 할 아름다운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당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길, 당신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길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막막하고 내 안의 목소리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청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문득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힘을 깨닫고 그 힘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당신은 비로소 진짜 나로서 숨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당신이 빛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강인함과 빛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쟁으로, 도전으로, 그리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허상의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입했던 나약한 이미지, 그들이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이라는 틀을 깨고 나오는 순간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 앞에 가장 당당하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깨어있는 모습으로 서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필사적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은 그들이 걸어놓은 마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양분 삼아 살아왔습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고 목소리를 죽이는 그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우리라는 관계와 정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런 자기 희생이 때로는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했기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꾹 참아왔던 당신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먹잇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런 작은 역할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순간 모든 것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당신을 올가맬 수도 없고 수치심을 이용해 당신을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힘을 잃는 순간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맨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척, 기뻐하는 척 연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보세요. 그들의 진짜 속내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칭찬인 척하면서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들, 갑자기 돌변하는 차가운 태도, 당신의 성취나 기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의 과거 나약했던 모습을 들먹이며 예전에 너는 안 그랬는데 라고 넌지시 상기시키는 행동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빛을 스스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장했다는 이유로 사과할 필요도 없으며 다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과거로 퇴행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타인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도록 길들여져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낼 때마다,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성장을 위해 겪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유독한 관계의 패턴이라는 낡고 작은 옷을 찢고 나오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적 근육통입니다. 당신은 그 감각을 믿고 그 불편함 속에 온전히 머무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강하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힘은 소리를 지르거나 싸워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조종하려 해도, 진실을 비틀려 해도 나는 더 이상 내 게임에 놀아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당신의 나약함으로부터 이득을 취해왔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불편함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오직 하나,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당신의 모습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란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일어서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지 않는 순간 그들이 평생을 걸쳐 해왔던 모든 게임의 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계속해서 솟아오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이 자라나고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며 내면의 빛이 켜지는 것을 목격할 때, 아,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묵하거나 혹은 더 악랄하게도 아주 미묘하고 긴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게임이자 전략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말과 표정, 침묵, 그리고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침묵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애써 웃어넘겼던 순간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던 그들의 말투, 당신의 성공담을 꺼내자마자 화제를 돌려버리는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의 동기, 시기, 능력을 교묘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당신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모두 계산된 행동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할 만큼만, 그들의 인정과 확인에 계속 의존하게 만들 만큼만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야말로 그들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 너 좀 변한 것 같아. 꼭 좋은 쪽은 아닌 것 같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들은 귀신같이 그곳을 찾아내어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의심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들의 덫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한 걸지도 몰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조금 자제해야겠다.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언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하는 감정들을 내면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그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고 그 안에 바로 설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미소 뒤에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친절한 가면을 쓰고 속삭임으로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간파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모든 전술은 효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당신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고 마침내 진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게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혼란스러운 전략 중 하나는 바로 판 뒤집기입니다. 당신이 진실 위에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경계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그들은 이야기의 각본 전체를 뒤집어버립니다. 갑자기 이야기 속에서 단단하고 강인했던 당신은 사라지고 당신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너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마치 당신이 타락했다는 듯한 모욕적인 뉘앙스로 내뱉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느새 당신은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당연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현실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바로 그 죄책감이 그들의 덫입니다. 만약 그들이 판을 뒤집어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서사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뒤에 편안히 앉아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스스로의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특정 순간만을 떼어내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이 모든 자기 개발 서적에 빠지기 전에는 재미있고 유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농담도 받아치지 못하는 별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배신으로 재규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통제라는 기반을 흔들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려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버전으로 각색된 이야기를 퍼뜨릴 겁니다. 때로는 교묘하게,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의 형태로 의심의 씨앗을 심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작해낸 외부의 시선과도